안녕하세요. 강필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강필한자 첫 한자어 단어 안녕을 공부했습니다. 편안한, 편안녕. 오늘은 이제 안녕에 이어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는 건 뭘까라고 묻고 있어요. 뭘까요? 네, 여러분, 뭐뭐 하다는 걸 뭘까? 뭐뭐 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힌트입니다. 복입니다. 복하다는 건 뭘까?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맞습니다. 행복하다는 건 뭘까? 누경실 씨가 글을 썼고 이형진 씨가 그림을 그린 멋진 그림책인데요. 행복하다는 뭘까라는 표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안녕에 이어서 행복이라는 한자를 공부합니다. 행복은요. 행은 조금은 간단한 핵으로 이루어졌고요. 복은 조금 더 복잡한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과 복을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고 이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훈음, 뜻과 소리를 입으로 중얼중얼 해야 합니다.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그리고 복복입니다. 복복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쇠고랑행일까요? 쇠고랑은 죄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에 채우는 수갑을 이르는 말인데요. 왜 죄인을 도망가지 못하는 쇠고랑을 썼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하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 그림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복하다는 건 뭘까? 노경실 씨가 지었고 이형진 씨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세기 출판사에서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쇠고랑은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고 복을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건 나쁜 일을 당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일에서 벗어나는 것, 좋은 일이 가득한 것, 이렇게 해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훈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쇠고랑행, 다행행, 복복. 행은 나쁜 일에서 벗어나서 다행인 것, 복은 좋은 일이 가득해서 복받은 것입니다. 예문을 살펴볼까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는 그 이유는 말하자면 최소한의 행복을 움켜쥐기 위한 노동이 아닌가. 최인호 도의 초상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행운은 우연한 요행의 산물이지만 행복은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다. 안병욱의 사색인의 향연, 사색인의 향연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행운과 행복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운은 우연하다고 얘기했고요. 요행이라 그랬어요. 행복은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행복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은 행복 중에서 쇠고랑행, 다행행을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달리 파란 부분이 아래 위로 되어 있고요. 파란 부분이 아래 위로 되어 있고 빨간 부분이 가운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독특한 모양이죠. 이것이 왜 쇠고랑이고 왜 다행행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후음을 말해 보겠습니다. 뜻과 소리를 말해 보겠습니다.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요.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쇠고랑행, 다행행. 쇠고랑행, 다행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쇠고랑이란 말과 수갑이란 말이 있죠. 쇠고랑은 수갑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수갑은 손수자 상자갑. 상자갑은 무엇을 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갑은 손을 넣는 거예요. 근데 손을 왜 넣느냐? 죄인이나 피의자, 의심받는 사람의 손목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갑은 죄인이나 피의자의 두 손목에 채우는 형벌 도구입니다. 자, 쇠고랑과 수갑은 거의 같은 뜻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문이 있습니다. 그는 비로소 포승줄에 칭칭 감기고 두 손에 쇠고랑을 찬 자신을 새삼 첨예하게 의식하였다. 누구 아는 얼굴이라도 앞에 불쑥 나타나지 않을까? 이웃철의 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포승줄이죠. 몸을 꼭꼭 묶은 걸 포승줄이라고 하고요. 손에는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이 날 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팔은 백동색으로 번쩍거리는 수갑에 묶여 있었다. 이병주 지리산의 문장입니다. 역시 수갑입니다. 팔이 수갑에 묶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행을 공부했는데요. 여기 초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훈음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뭐죠? 맞습니다.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 할게요.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자, 장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세 장면에서 이 글자가 나온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쇠고랑, 수갑이 있고요. 여기 수갑 찬 두 손이 있고 이 사람은 수갑에서 벗어나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런 장면을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것이 이 글자입니다. 자, 필순풀이를 보면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지금 이 부분이죠.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행. 그러면 이 글자는 이 쇠고랑을 그대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쇠고랑을 그렸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행. 이 부분이죠. 왜 쇠고랑을 그려놓고 다행이라고 했냐면 원래 쇠고랑은 사람을 묶는 형벌 도구예요. 죄인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는 형벌 도구인데 억울하게 잡혔을 수도 있고 또는 작은 죄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고 사람은 벗어나 있고 사람은 풀려났고 쇠고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어서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잡혀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다행은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살짝 부딪혔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지는 않고 약간 뻐근할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한테 하면 참 다행이구나 이래요. 행운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참 다행이구나. 왜? 나쁜 일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많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 조금만 다쳐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의 다행행이고요. 필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해. 여기서는 열십자지만 10개, 열의 뜻은 없고요. 묶는 걸 나타냅니다. 피읍자도 모양은 한글 피읍과 비슷해서 그렇게 말했고요. 사실은 손목을 넣는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해. 한 번 더 해볼게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해.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해. 한 번 더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해.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해. 함께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장면을 살펴보면요. 수갑을 그렸고요. 원래 수갑에 묶여서 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찾은 참 다행인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핵심 요소는 쇠고랑, 손목 넣다, 불행. 자, 쇠고랑에 손목을 넣으면 불행이죠. 쇠고랑에 손목을 넣고 잡히는 것은 불행입니다. 쇠고랑에 손목을 넣고 잡히는 것은 불행입니다. 행이 아니죠. 그런데 쇠고랑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쇠고랑만 남아 있고 사람은 풀려났죠. 이렇게 쇠고랑만 남았고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행이라고 합니다. 다행이다 이런 거죠. 자, 다행행의 장면은 앞에서 공부했죠. 사람은 풀려나거나 달아나 없고 쇠고랑만 횡댕그렁하게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횡댕그렁하게 남아있는 장면이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있다가 풀려나 참으로 다행인 장면입니다. 쇠고랑만 하나 그려놓고 쇠고랑만 횡댕그렁하게 남아있는 걸 그려서 다행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방에는 재떨이만 하나 횡댕그렁하게 방안을 차지하고 있었다. 횡댕그렁하다.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하나 놓여있는 모습이죠. 송기숙, 녹두장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초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을 보면서 필순풀이를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오르나요? 한 줄 한 줄 해보겠습니다. 자, 뭐죠?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다시 열십자 묶는 쇠고랑해.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해. 한 번 더 해볼게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해.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히. 한 번 더 할게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해.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해. 자, 한자를 보면서 해볼까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행.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행. 자, 장면을 살펴보면 쇠고랑에 손목 넣다. 쇠고랑에 손목 넣는 것은 불행이죠. 그런데 쇠고랑만 남아 있습니다. 쇠고랑만 남다. 사람 풀려나다. 자유의 몸이 됐죠. 이 경우는 네, 다행입니다. 죄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형벌 도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 건 목을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목을 넣는 거고, 세 번째는 발목을 넣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 목을 넣는 걸 칼이라고 합니다. 칼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판소리 춘향가에 이 칼이 등장을 합니다. 손목을 넣는 건 요즘도 많이 씁니다. 쇠고랑이라고 속되게 말합니다. 이 칼은, 위에 있는 칼은 요즘엔 잘 쓰지 않죠. 이 쇠고랑은 지금도 씁니다. 그리고 쇠고랑이란 말보다는 수갑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쇠고랑과 수갑이라고 하죠. 이 발목을 채우고 묶어두는 도구는 요즘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있죠. 착고라고 합니다. 착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목에 차고, 쇠고랑 수갑은 손목에 차고, 착고는 발목에 찹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질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질곡. 착고와 쇠고랑, 곧 발목과 손목을 묶어두는 도구를 질곡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걸 질곡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자, 그리고 발목을 묶어두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둘 다 발목을 묶어두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쇠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묶어두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보통 착고라고 하고, 이렇게 쇠고리로 만들어진 걸 족쇠라고 합니다. 족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고는 긴 나무 토막 둘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옛 형구입니다. 요즘엔 잘 쓰지 않습니다. 형구는 형벌 도구의 준말이죠. 형구는 형벌 도구, 형구라는 말을 씁니다. 족쇄는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건 똑같죠. 그런데 쇠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우리말로는 발목 사슬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자인데요. 족쇄는 발족하고 쇠사슬 쇠입니다. 이 쇠는 연쇄적이다, 연쇄살인범 할 때 그 쇠자, 쇠사슬 쇠, 이어져 있는 거, 고리로 이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쇠사슬 쇠, 연쇄, 족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고와 족쇄는 둘 다 발목을 채우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소는 열십, 피읍자 구멍포, 푸, 열십 더해져서 쇠고랑 행이 됩니다. 그런데 열십은 10개의 뜻, 열의 뜻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읍자 구멍포는 별표가 되어 있죠. 공식 훈음은 아니고요. 제가 임의를 붙였습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붙였고요. 피읍자 모양 비슷해서 사람 손목을 넣는 구멍이고, 이 음도 다른 대부분의 훈음은 제가 공식 훈음을 썼습니다만 피읍자 구멍 푸는 공식 훈음이 아니고
재미있게 기억하기 좋도록 이무이를 붙인 것입니다. 옥편에서 푸라는 걸 찾아도 이런 자소는 글자는 없습니다. 피읍자 구멍 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다행행이죠. 한번 자소해 보겠습니다.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 합해서 더해서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 할게요.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자, 다행행의 자소는 방금 살펴봤듯이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을 더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열십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로운 뜻을 갖습니다. 우선 초성풀이부터 초성으로 자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 할게요.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요.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 쇠고랑행 다행행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열십의 10개의 뜻이 아니고요. 다른 뜻을 갖는다고 했지요.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 무엇을 묶는 모양입니다.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요.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 해볼게요.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핵심 문장은요.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다는 거로 되어 있죠.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자, 다행행의 모양은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 쇠고랑입니다.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 핵심 문장이죠.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떠올려 보세요.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 할게요.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요.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핵심 문장은요. 위 묶고 손목 놓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 자, 열십 묶을십. 대표 흔음은 열십이죠. 10개를 나타내는데 왜 10개를 이렇게 가로 세로 그어서 나타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훈음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십이죠. 여기서는 다행행에서는 묶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묶을십입니다. 한 번 더요. 열십 묶을십.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열십 묶을십입니다. 자, 초성으로 하는 건 생략하고요. 왜 열십이라는 장면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세요. 손가락을 두 손을 펴서 10개의 손가락을 다 보려면 이렇게 손가락을 활짝 펼쳐야 됩니다. 손가락을 활짝 펼친 모양을 가로 세로 그었습니다. 가로 세로 그어서 열십으로 나타낸 겁니다. 쓰는 순서는요. 가로 세로 1, 2, 2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필순풀이는 두 손 벌리는 겁니다. 두 손 벌리고 두 손을 벌리죠. 활짝 벌리고 손가락을 셉니다. 이렇게 하나, 둘,
두 손 벌리고 손가락을 세면 10개가 보이죠.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심. 활짝 벌린 손가락을 생각하세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두 손이죠. 역시 두 손. 핵심은 두 손. 그 다음에 손가락. 더해서 10손가락이 됩니다. 두 손, 손가락, 10손가락. 두 손을 벌린 거고요. 손가락을 세면 10손가락이 나옵니다.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쓰는 순서는요. 하나, 둘. 초성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심. 쓰면서 해볼까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심.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심. 장면에서 해볼까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심입니다. 자손은 두 손 이렇게 돼 있죠. 뭘까요? 기억나나요? 두 손 벌리는 거죠. 손가락을 셉니다. 그러면 10손가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쓰였죠.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하고 나서 포장이 뜯어지지 않고 또 좀 더 예쁘게 되도록 묶어서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열십자로 묶죠. 포장이 뜯어지지 않도록 열십자로 묶습니다. 자, 필순풀이를 보면요. 가로, 세로, 엇걸어, 엇나가게 걸어, 묶을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한 번 더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쓰면서 해볼까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장면에서 해볼까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입니다. 역시 핵심은 가로, 세로죠. 그래서 묶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가로, 세로, 묶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쓰는 순서는 가로, 세로고요. 쉬우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글자에서 해볼까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장면에서 해볼까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핵심은 가로, 세로, 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묶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싱글 나비 리본 맥이라는 거고요. 써니라이프 백선희 씨의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그림입니다. 피읍자 구멍 푸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옥편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피읍자죠. 한글 피읍과 비슷하죠. 다만 피읍보다는 위가 조금 더 많이 길죠. 위가 좀 많이 긴 걸 빼놓고는 피읍자랑 동일합니다. 피읍자 구멍 푸라고 알아두세요. 피읍자 구멍 푸 했으니까 한번 자 초성으로 해볼게요. 피읍자 구멍 푸 한 번 더요. 피읍자 구멍 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피읍자 구멍 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읍자 구멍의 장면을 보면 단순한 구멍이 아니죠. 이렇게 수갑의 구멍입니다. 수갑의 구멍이 마치 보면 어찌 보면 이 구멍 두 개가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구멍이 두 개지만 피읍자랑 비슷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읍자 구멍은 손목을 넣는 수갑 구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쓰는 순서는 우리 피읍을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피읍도 이렇게 쓰죠. 자, 필순풀이는
살펴볼게요.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입니다. 자, 이 글자에서 한번 해볼까요?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이 장면 그림에서 해볼까요?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장면에서 할 때 구멍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 좌우, 아래 막혀. 그러면 가운데 구멍이 남죠.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쇄골안과 구멍과 손목 넣기입니다. 자, 핵심은 쇄골안, 구멍, 손목 넣다. 이 피읍자 구멍푸는 쇄골안에서 구멍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손목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쇄골안은 수갑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예문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는 비로소 포승줄에 칭칭 감기고 두 손에 쇄골안을 찬 자신을 새삼 첨예하게 의식하였다. 누구 아는 얼굴이라도 앞에 불쑥 나타나지 않을까? 이호철의 문에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수갑은 한자어죠. 수갑은 한자어고요. 손수와 작은 상자 갑입니다. 상자는 무엇을 넣어두는 걸 말하는데요. 물건을 넣어두는 그릇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수갑에서 갑은 손을 넣어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손목에 채우는 형벌 도구를 수갑이라고 합니다. 예문은요. 그런데 그의 양팔은 백동색으로 번쩍거리는 수갑에 묶여 있었다. 이병주 지리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초성으로 필순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글자에서 볼까요? 한자에서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장면 이미지에서 살펴볼까요?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입니다. 핵심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죠. 쇄골안이 등장하고요. 쇄골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목을 넣는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쇄골안, 구멍, 손목 넣다. 자, 이제 쇄골안행, 다행행을 다 공부했고요. 초성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십 묶을십입니다. 푸음은 열십 묶을십. 쓰는 건 가로, 세로 이렇게 씁니다. 가로, 세로, 열십 묶을십입니다. 열십 묶을십. 열십 묶을십입니다. 장면을 보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우선 손을 벌리고 손가락을 세야 됩니다. 손을 벌리고 손가락을 세죠. 손을 벌리고 손가락을 셉니다. 그래서 초성풀이를 보면요. 기억나나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십입니다. 되게 간단하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십. 한번 더 해볼까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십. 한 번 더요. 두 손 벌리고 손가락 세는 열십. 핵심은 이렇게 세 부분인데요. 가로, 두 손 벌리다의 두 손. 그리고 손가락의 개수를 말합니다. 손가락의 개수. 몇 개예요? 10손가락. 두 손에 손가락, 10손가락.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다행행에서는 10개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장면을 보면 선물을 가로 세로 묶고 있습니다. 쓰는 순서는 똑같고요. 필순풀이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이죠. 한 번 더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한자에서 볼까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한 번 더요.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이미지에서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엇걸어 묶을십. 핵심 요소는요. 가로 세로 묶다 이렇게 되죠. 가로 세로 묶다. 한 번 더요. 가로 세로 묶다. 묶을십입니다. 그리고요. 한자 기억을 위해서 제가 만든 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자 사전 옥편에는 없습니다. 피읍자 구멍푸입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죠. 장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장면에서만 살펴봐도 됩니다. 이렇게 필수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피읍자 구멍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피읍자 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푸. 자, 한자에서 해볼까요?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푸.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푸. 위, 좌우, 아래 막혀 손목 넣는 피읍자 구멍 푸입니다. 핵심 요소는요. 세 가지인데요. 쇠고랑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고요. 손목을 넣는 겁니다. 쇠고랑에 구멍이고 손목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쇠고랑이 있고 구멍이 있고 손목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입니다. 쇠고랑행, 다행행. 한 번 더요.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 쇠고랑행, 다행행. 쓰면서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쓰면서 해봐야 됩니다. 열십, 피읍자 구멍 푸, 열십,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여기서는 10개의 뜻이 아니라 그랬죠. 열십이. 그래서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 쓰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 쓰면서 해봅니다.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 쇠고랑행, 다행행입니다. 핵심 문장은요.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 것이죠. 위 묶고 손목 넣고 아래 묶는이 핵심 문장입니다. 장면은요. 아주 멋진 장면이죠. 멋진 장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목이 수갑에 쇠고랑에 묶여있는데 쇠고랑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이죠. 그래서 필순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십자 묶고 쓰면서 해보면 좋습니다. 열십자 묶고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행.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행. 우선 필순풀이를 볼까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행.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행. 이것을 글자를 쓰면서 하면 좋습니다.
글자를 쓰면서 하면 좋습니다.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행.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행. 열십, 피읍, 열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행.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쓰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열십자 묶고 피읍자 구멍에 손목 넣고 열십자 묶는 쇠고랑행. 쇠고랑만 남고 사람 풀려나 다행행. 이렇게 해서 쇠고랑행, 다행행을 공부했습니다. 핵심 요소는요, 세 가지입니다. 쇠고랑행, 여기서는 쇠고랑행, 손목 넣다, 불행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쇠고랑만 남다, 사람 풀려나다, 그래서 다행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쇠고랑에 손목 넣어서 불행입니다. 그런데 쇠고랑만 남고 사람은 풀려나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강필 한자 1 안녕편에서 지난 시간에 안녕에 이어서 오늘은 행복을 공부했습니다. 쇠고랑행, 다행행을 공부했습니다. 강필 한자 마칩니다.